이 땅은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온 백성이 고난 속에 빠지고 지도자 하나 잘 만나면 800년 만에 대운을 얻을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이미 예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타노스님. 그는 단순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날짜까지 정확히 예언했고 베트남 전쟁, 일본 대지진, 수많은 사건을 놀랍도록 적중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특히 숫자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읽어냈고 2025년 대한민국이 대운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 구원자의 등장을 예고한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조선시대의 비밀서 정감록, 전설적인 스승 사명대사, 그리고 멀리 서양의 바바 방가까지 시대와 국경을 넘어 동서양의 수많은 예언들은 하나같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들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혼돈이 세상을 덮친 후에야 그 혼돈 속에서만 새로운 구원자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은 그 시기를 100일의 암흑, 숨조차 쉬기 힘든 절망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이 충격적인 예언,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2025년 타노스님의 신비한 예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혼돈과 고난, 다른 한쪽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반세기 전에 예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넘어 시대를 읽었던 자, 불교의 대가, 동양 철학의 거장,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본 예지자. 그의 이름은 타노. 그가 남긴 예언은 오늘 우리 모두를 다시 그의 이름 앞에 멈춰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이 땅의 운명을 바꿀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타노스님의 숫자 코드. 그 안에 이미 그 답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미래의 문을 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테리 리포트 엑스파일입니다. 오늘은 타노스님의 놀라운 예언을 통해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깊이 파헤쳐봅니다.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913년 평안도 강계의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금택.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자 보천교 신자였고 어머니는 깊은 불심을 가진 불자였습니다. 소년은 어릴 적부터 책을 벗삼아 세상의 이치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왜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은 어디로 향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나라의 독립을 꿈꿨고 그 꿈은 소년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한문을 배우며 유교 경전을 읽었고 불교 경전을 탐독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출가하며 타노라는 법명을 얻습니다. 맑은 호수라는 뜻처럼 그의 삶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의 대가로 특히 화엄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며 수십 년을 헌신했습니다. 화엄경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경전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경전을 읽는 학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역과 정역, 유교와 도교까지 아우르며 동양 철학의 정수를 꿰뚫은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49년간 매일 새벽 참선을 이어가며 선정수행을 통해 미래를 예견한 예지자였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한 스님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죠. 세상은 호수와 같아서 잔잔할 때 진실이 보인다고. 그분은 그 잔잔한 순간에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말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유신체제라는 격동의 시대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불교, 유교, 도교를 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바라보았고 그 운명이 2025년에 큰 전환점을 맞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스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아픔을 품고 그 아픔을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노스님처럼 격동의 시대를 살았다면 이런 시대에 어떤 미래를 꿈꾸시겠습니까? 타노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역과 정역 그리고 깊은 수행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의 예언 중 몇 가지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전을 떠올려 봅시다. 1960년대
세계는 베트남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승리는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노스님은 달랐습니다. 이 전쟁은 피로 쓰여질 것이다. 강대국의 운명은 바뀔 것이다. 그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들어 월남은 화, 미국은 금이라며 불이 금을 녹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975년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세계 질서의 변화를 미리 읽은 걸까요? 또 다른 예언은 일본과 관련된 것입니다. 1980년대 그는 일본이 큰 재앙을 겪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하며 수십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타노스님의 일본 재앙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구의 기운과 역사적 업보를 연결해 미래를 보았죠. 일각에선 이를 그의 예언이 적중한 사례로 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건 우연일 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고했습니다. 1983년 음력 4월 24일 유시. 그리고 그날 그는 정확히 그 시간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정밀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암시했습니다. 그는 박정희와의 혼담을 묻는 질문에 서산에 지는 해는 부상에 잡아맬 수 없다 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암살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충주댐의 완공을 예견했습니다. 월악산 예언에서 달빛이 물에 비친다고 했을 때 당시엔 물이 없었지만 1983년 충주댐이 완공되며 그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그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단순히 사건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예언을 믿으시겠나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라 생각하시나요? 타노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역과 정역, 동양 철학의 깊은 통찰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숫자로 풀어냈습니다. 주역은 우주의 순환을 설명하는 고전이고 정역은 조선 후기 김일부 선생이 미래의 질서를 예견하며 창안한 철학사입니다. 타노스님은 이 두 가지를 꿰뚫은 대가였죠. 그는 한반도의 운명을 신비로운 숫자 코드로 해석하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66. 그는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고난을 합쳐 66년이라 예측했습니다. 이 숫자는 한반도가 겪은 깊은 아픔을 상징하지만 그는 이 고난 끝에 새로운 시작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의 제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스승님은 숫자 66을 보며 말씀하셨죠. 이 아픔은 끝나고 새 희망이 싹 튼다고요.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운명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는 66이 한반도의 고난을 넘어서는 문턱이라 보았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민족의 기운이 새롭게 태어나는 상징이었죠. 과연 이 숫자의 예언은 2025년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까요? 그 신비는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77. 그는 광복의 순간에 담긴 7이라는 숫자를 통일해 단서로 보았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7은 완성과 변화를 뜻하죠. 그는 이 숫자가 분단된 한반도의 운명을 하나로 묶는 열쇠라 예측했습니다. 타노스님은 77을 한반도의 기운이 깨어나는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건 민족의 마음이 하나 되는 씨앗이었죠. 그는 77이 통일의 꿈을 품은 숫자라 믿었고 이 기운이 먼 미래에 꽃피울 거라 했습니다. 이 숫자는 2025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건 아직 신비의 베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 72. 그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72년째 되는 해, 즉 2025년을 대운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72년의 고난 끝에 이 땅은 대운을 맞을 것이다.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백성이 고난에 빠지고 지도자 하나 잘 만나면 800년 만에 대운을 얻는다. 72는 한반도의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문턱을 뜻합니다. 그는 이 시기에 선택될 지도자가 이 땅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 예견했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는 이 숫자 코드가 우주의 순환과 한반도의 운명이 만나는 지점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또 숫자 33과 44를 언급했습니다. 33은 동양 철학에서 생성과 생명의 상징인 3을 2번 반복한 숫자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고 44는 방향과 균형의 상징인 4의 반복으로 안정과 조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숫자들이 2025년 큰 전환점을 이룰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타노스님의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기운과 인간의 선택이 얽힌 신비로운 코드죠. 타너스님은 숫자를 통해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이 그 신비로운 코드를 현실로 만들 거라 믿었습니다. 2025년 과연 우리는 어떤 운명을 열게 될까요? 그의 예언은 그 답을 찾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운명의 숫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흐름일까요? 숫자 속에 담긴 운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흔들리는 경제, 고금리와 고물가가 서민들을 짓누르고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정치적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여야의 대립, 사회적 분열, 국민들 사이의 신뢰 부족은 불안을 키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역시 긴장의 소용돌이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미중 간 패권 다툼은 동아시아를 뒤흔든다. 일각에선 2025년을 100일간의 어둠이라 부르며 경제 위기, 정치적 소용돌이, 심지어 자연재해 같은 갑작스러운 혼돈이 올 거라 본다. 하지만 타너스님은 이 어둠을 단순한 고난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이라 믿었다. 그는 월악산 덕주사에서 남긴 예언으로 이 신비를 풀어냈다. 달빛이 물에 비치면 30년 뒤 여자 임금이 나타나고 그로부터 12년 뒤 통일의 길이 열린다. 당시 월악산엔 물이 없었지만 훗날댐이 완공되며 달빛이 호수에 비쳤다. 그리고 30년 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이를 여자 임금의 출현으로 보았고 그로부터 12년 뒤 바로 2025년에 이르러 통일의 단서가 열릴 거라 해석한다. 이 예언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과 연결된다. 어떤 이는 통일의 길이 아직 멀었다고 보지만 이 예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리더를 선택할 것인가? 그 리더는 어떤 미래를 열 것인가? 타너스님은 2025년이 단순한 전환점이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이라 믿었다. 그는 한국이 동양의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거라 예견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비전이 세계 속 한국의 위치를 결정짓는 이야기다. 2025년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 어둠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새 시대를 만든다. 여러분, 만약 2025년이 정말 큰 변화의 해가 된다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싶으신가요? 타너스님은 100일간의 어둠이라는 신비로운 표현으로 짧지만 강렬한 혼돈의 시기를 예언했다. 일각에선 이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국내 부동산의 위기 같은 경제적 혼란으로 해석한다. 다른 이들은 극심한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정치적 사건을 떠올린다. 심지어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고 지축이 흔들리며 큰 자연재해가 올 거라는 해석도 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상징일까? 아니면 우리 앞에 닥칠 시련일까? 타너스님은 이 어둠을 재앙이 아닌 새 빛을 위한 과정이라 보았다. 그는 혼돈 속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태어날 거라 믿었다. 그는 한국이 5000년 고난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거라 예견했다. 이미 그 징조는 보인다. K-팝은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를 휩쓸었다. 반도체와 AI 기술은 글로벌 산업의 핵심이다. 그는 이런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운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이라 보았다. 하지만 이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2025년의 선택은 그 중심에 설 지도자를 선택하는 결정적 순간이다. 우리는 어떤 리더를 선택해야 할까? 그의 정책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그의 비전이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의 마음이 진정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는 한국이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정신적 중심이 될 거라 믿었다. 한 평범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타너스님은 희망을 주는 분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어둠은 새 빛을 위한 과정이다. 혼돈 속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태어난다. 타너스님은 한국의 대운을 이끌 권능의 지도자를 예언했다. 그는 기존의 틀을 깨고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인물이라 했다. 이 지도자는 정치인일까? 사회적 인물일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일까? 일각에선 2025년 이 인물이 등장할 거라 본다. 다른 이들은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아직 때가 되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타너스님은 이 지도자에 대해 단서를 남겼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던진다. 권능의 지도자는 우리가 꿈꾸는 영웅일까? 아니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물일까? 월악산 예언의 여자 임금은 이 지도자와 연결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 리더가 아니라 통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리더십을 뜻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상상력 넘치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를테면 북한의 젊은 인물이 통일의 변수로 등장할 거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중요한 건 이 지도자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2025년은 이 땅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의 시기이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리더를 선택할까? 그의 정책, 비전, 아니면 진정한 마음. 타노스님의 예언은 그 답을 찾는 길잡이가 될지도 모른다. 그는 이 지도자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세계 속에서 한국을 빛나게 할 인물이라 믿었다. 우리는 그런 리더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과연 그는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할까? 지도자는 겉모습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의 마음은 어떨까요? 타노스님은 한국의 부상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변화도 예언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 조선을 침략한 업보로 큰 재앙을 겪고 영토의 많은 부분을 잃을 거라 보았다. 일각에선 과거의 대지진을 그 전조로 해석하지만 더 큰 변화가 2025년에 올 거라는 추측도 있다. 그는 중국 역시 분열 속에서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될 거라 예견했다. 이런 격변 속에서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설 거라 믿었다. 이미 그 가능성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K-컬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BTS는 세계 음악 차트를 석권했고 기생충은 아카데미를 뒤흔들었다. 반도체와 AI는 글로벌 경제의 심장이다. 타노스님은 이런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운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이라 보았다. 그는 통일된 한반도가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 믿었다. 그는 한국이 동양의 깊은 사고와 서양의 기술을 융합해 인류의 새로운 길을 열 거라 예견했다. 통일은 가능할까? 오락산 예언은 2025년이 통일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암시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통일이 아직 먼 미래라 본다. 그는 통일이 단순히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넘어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거라 믿었다. 이 모든 미래는 우리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있다. 2025년 대선은 그 첫걸음이 될까?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라 세계의 정신적 중심이 될 거라 믿었다. 그 비전은 2025년에 현실이 될까? 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타노스님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나 문화로 큰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가 될 거라 보았어요. 타노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던진 깊은 질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지도자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2025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숫자 72가 예고한 대운, 77이 암시한 통일의 씨앗, 그리고 66이 품은 고난의 끝. 이 모든 예언은 우리의 손에 달린 선택으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이 땅의 미래,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조용히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신비의 베일 속에서 등장할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미스테리 리포터 엑스파일은 타노스님의 예언처럼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와 신비를 파헤치는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미스터리를 탐구하며 여러분의 호기심을 깨우고 삶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 놀라운 예언, 그리고 세상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우리와 동행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며 댓글과 소통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싶습니다. 미스테리 리포터 엑스파일과 함께 2025년의 신비를 준비하며 미래를 열어보세요. 변화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여러분, 2025년의 변화 속에서 어떤 희망을 품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미래를 열까요?